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존 사업은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이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을 한다라고 밝힌 기업이긴 하죠. 그런데 이 신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기존 사업이 전력과 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 구리 가격하고 상당히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이 구리 가격이 역사적 최고점을 달성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리 가격이 언제까지 상승하려나 이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구리는 다른 광물에 비해 캐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S 에코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신사업 추진에 박차면서 제2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었죠. 실제로 LS 전선 아시아에서 LS 에코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했을 만큼 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확실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해저 케이블 사업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가스 밸브가 잠길 것을 우려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상 풍력 발전을 꾀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상 풍력 발전으로 전기가 생산이 된다면 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로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토류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전략 자산이죠. 이 토류 생산량의 1위 국가가 중국인데요. 미국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시대 때 무역 전쟁을 한 만큼 중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중국은 그에 맞서서 전략자산인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좀 많이 세우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은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에 달하고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해서 이 중국에서 수출을 금하게 된다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LS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 그룹 내에서 2차 전지를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히토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문제점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이 베트남 광산업체와 계약을 하여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있었죠.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에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2030년에 매출이 잡히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2024년 올해죠.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면서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죠. 실제로 매출을 보시면은 전부 베트남과 미얀마에 있는 자회사로부터의 전력통신 케이블 판매 매출인데요. 사실 이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는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 기존 사업 매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확장이죠. 이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필요로 하게 된 이 전력 인프라,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이 이유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당히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구리의 수요가 증가됐으면은 그에 맞춰서 이 구리의 공급량도 늘린다면 가격은 이렇게까지 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표를 보시자면은 이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이에요. 2023년도부터 시작된 이 AI 산업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 구리 생산량을 보시면은 2022년 대비 2023년은 생산량이 그렇게 늘어난 모습은 아닙니다. 2024년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이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죠. 표만 봤을 때는 점점 구리 매장량이 고갈되면서 생산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구리는 땅속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구리 같은 경우 캐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구리 광석인데요. 이 구리 광석엔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광석 대비 구리의 양이 1.2%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광석 대비 구리의 양이 0.72%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구리 비율이 적어지게 되면서 많은 광석이 필요해지고 인력과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리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공급은 한없이 적어지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제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S 에코에너지는 현재 케이블 사업을 베트남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력 케이블 가격이 오르게 되더라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한창인데요. 2030년까지 도시화율도 50% 달성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죠.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선이 상당히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하는 입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화율이 진행됨에 따라서 발전 설비 용량 또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듯 싶고요. 다시 말해서 이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이 도시화율이 계획된 부분보다 더 초과가 된다면 더욱더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처럼 이 베트남의 도시화율에 따른 기존 사업의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베트남의 도시화율이 포화 상태가 된다면 그것으로 모멘텀이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에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 전력 수출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주변 국가만 해도 이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 사실상 지금 한창 산업 개발 중에 있는 기업 나라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에게 전력 통신 케이블을 판매한다면 LS 에코에너지 매출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유럽과 싱가포르 등의 초고압 케이블 수출도 증가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덴마크에 3년간 약 3,050만 달러 규모의 케이블 공급을 체결한 바가 있었죠. 이는 당연하게도 이 AI 산업 화랑으로 인한 부족한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 따른 이 케이블 공급 계약이었죠. 그래서 LS 에코에너지의 신사업인 이 히토류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괄목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존 사업인 통신 그리고 전력 케이블 사업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자면 LS 에코에너지의 신사업인 히토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사업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한 중요도도 알아보았으니까 수급하고 이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먼저 LS 에코에너지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자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뭐 장이 끝나봐야 정확한 수치가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사이에 124만 주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45만 주 매도, 개인은 약 65만 주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만약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LS 에코에너지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적으로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영상 제작할 때마다 드리지만 올해 1월부터 기타 법인에서 매수세가 상당 부분 들어왔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때죠. 사실상 많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공시로 보았을 때는 이 기타 법인이 LS 전선인 걸로 좀 밝혀졌고 LS 전선이 아직까지는 뭐 LS 에코에너지를 왜 매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추측성으로 영상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3월 15일 영상 제 거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LS 그룹은 지금 2세 오너 체제거든요. 2세 오너 체제인데 이 3세 오너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 LS 전선에서 LS 에코에너지를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3월 15일 영상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오늘도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신고가를 좀 달성한 바가 있었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3% 상승에 윗꼬리가 달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지금 저항대 부근이었던 이 레인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보다 이 매도하려는 심리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이 저항대라는 이 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찍을수록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더욱더 강하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 만약에 이탈 시에는 지금 3일선과 11선과 그리고 21선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2차적인 지지라인은 20일 이평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